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태운 비행기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인천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아느냐 모르느냐 수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 그 장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한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관계자들에게 포박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비행기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비행기와 연결된 통로라고 하죠. 그 통로에서 양쪽의 수사관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박한 채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앞에 있는 분은 공항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길을 트고 검찰 관계자, 수사 관계자들이 사방을 에워싸서 파란색 셔츠 차림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키가 크고요. 체구가 있습니다. 셔츠 한쪽이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인정하셨는데 보건사법 위반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변호사님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검찰 쪽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거예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굉장히 거친 목소리로 답변을 했고요. 지금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전환 사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거친 답변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성태 전 회장이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출국장이죠. 출국장에 저희 취재진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에서 출국장까지 김성태 전 회장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바로 이제 출국장 모습입니다. 저 문이 열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검찰청사로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될 예정입니다. 즉시 아마 이제 구속영장도 수사 당국이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체포영장 수순이고요.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수순이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죠.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자, 쌍방울 전환 사채, CB 전환 사채 중에서 변호사비로 흘러간 건 없냐? 기자가 굉장히 핵심 질문을 던졌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중계진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사회이사로 선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사회이사로 선임한 이유.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입국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냐라는 질문에도 지금 전혀 모른다고 헛기침.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을 안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답변을 아끼고 있습니다. 귀국길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도 있는데 도착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에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공항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전환 사채의 비자금 조성 내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황제 도피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다 부인하고 있어요. 적어도 황제 도피 아니다라는 부인은 검찰 수사관한테 다소 조회 정보 받으신 적 있어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생선회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하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김성태 전 없으십니까? 회장이 그렇게 항변했다는데 어떤 도피자가 생선횟감을 공수해서 현지에서 먹겠습니까? 그런 만큼 검찰 수사 당국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하나하나의 진위를 아마 맞춰볼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의도적으로 다른 답변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답변만 남긴 채 출국장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민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라는 답변도 했다는군요. 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곧 출국장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현장의 전원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황제 도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부인 내지 항변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김치랑 생선회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를 하냐? 그 여성 가수도 같다면서요. 가수인지 아니면 뭐 배우인지도 같다면서요. 황제 도피 맞습니다. 그 황제 도피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 이재명 변호사님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 소명하실 같은 질문은 계속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화면이 이제 출국장 입구고요. 정문이 열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바로 검찰 청사로 압송이 될 예정이고요. 자, 지금 거의 출국장에 도착을 했군요. 많은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기자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일종의 발언이다. 말 맞추기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주장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김성태 전 회장이 인정한 것은 대북 송금 의혹의 일부만 현재 인정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출국장 문이 열렸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예, 다른 분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현 회장도 함께 현지에서 체포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저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도 좀 기자들에게 조금 전에 했군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인천공항에 지금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 사안입니다. 자, 지금 오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검찰에서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김 변호사님, 네. 바로 검찰이 지금 이제 검찰 청사로 압송하죠.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검토할 것이고 뭘 제일 먼저 물어봐야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일단 이제 국적기는 아시아나에 탔잖아요. 예. 국적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보거든요, 국제법상. 그래서 타자마자 이제 체포를 했고요. 그럼 체포한 다음에 사실 이제 긴급 체포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하든지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이제 석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바로 압송을 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9일 날 새벽 2, 3시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사가 좀 신속히 진행할 건데 워낙 혐의가 많아요. 물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23억 상당의 변호사 대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굴과 관련해서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준 거 있거든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그다음에 외화 밀반출한 게 있어요. 그게 대북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640만 불 이제 70억 원 이상이 예. 송금을 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4가지에서 5가지 범죄 혐의인데 그 전체적인 거 도피 행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거 한번 제가 보니까 범죄 혐의가 적어도 10개 이상, 15개 가까이 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할 건 많지만 이걸 48시간 내에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혐의,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 음. 대납이랄지 이제까지 자금 추적한 것, 또 문건 확보한 것, 또 물적 증거 취득한 것 이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이제 핵심은 이재명 대표를 아는가 모르는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일 수 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지금 출국장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또 진술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내지 아는지 모르는지 앞서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언론에. 하지만 또 이제 언론에다 대고 얘기한 것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진술이 다를 수 있어요. 남욱 변호사도 그랬습니다. 자, 출국장 밖을 김성태 전 회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나가시죠. 더 많은 기자들이 여긴 대기하고 있죠. 변호사님이 대납해 준 적 없으니까 좀 앞에 좀 나가죠. 이재명 대표 측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대북 송금 왜 하신 거예요? 대북 송금 혐의 일부 인정하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주가 조작 왜 하신 겁니까? 자, 주가 조작 관련, 대북 송금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검찰 의혹이 조사에서 있는데 설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 씨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 이재명 대표 측과 연락한 적 없냐? 예,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인 돈으로 대북 송금 왜 하신 겁니까? 8개월 동안 왜 나가신 거예요? 자, 지금 한 시민이 핵미사일 개발도 없는 이적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비판하는 현수막을 또 들고 있기도 하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 없냐? 예, 라고 짤막하게 답변을 한 채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조금 전 상황이고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주차장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검찰 측이 준비한 호송 차량을 탑승한 뒤에 검찰 청사로 압송될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잠시 스튜디오로 돌아오죠.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랄지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 비자금 조성 의혹이랄지 대북 송금 의혹이랄지 크게는 이 세 가지 혐의 내지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의 우선순위랄까요? 어떤 의혹부터 좀 규명을 해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검찰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전에 나타난 범죄 중에서 좀 명확한 것들 있죠. 예. 증거 좀 명확한 것들을 토대로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병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배임 횡령이랄지 주가 조작이랄지 그다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명백하거든요. 명백하다. 수사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계속 쓰게 했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구속될 만한 것 중에서 너무나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들. 그러니까 구속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혐의가 적어도 10개, 예. 15개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병이 확보되고 나면 지금 뭐 상대 세간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 대납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아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잡힐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 나 이재명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또 이재명 대표도 나도 모른다. 연락한 적 한번 얼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냐 안 보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 김성태 전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과 관련된 거. 네. 그중에서 가장 제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 정도로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쌍방울을 재직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직하다가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스카우트를 한 거죠. 그리고 평화부지사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줘요. 그러면 쌍방울맨이 경기부지사로 갔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측근들을 할지 아니면 변론을 해줬던 변호사들 한 5-6명이 또 법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쌍방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들여다보고 수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정하 대변인 나오셨는데 네네.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다. 서로 모른다라고 한 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의 말을 보면은 조금 한 단계가 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길에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반기는 기색이 있었다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어투로 이거는 범죄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거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힘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진실로 팩트로 말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이 이전 성남 FC 수사 그다음에 이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관련한 저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확인이 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한 것은 금방 무너질 만한 얘기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의혹이 명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 아닌가.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귀국길에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왔지만 지금 체포기간 동안 예. 그건 금방 무너질 얘기다라는 것을 아마 어제 얘기하면서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도착해서 검찰청사로 압송되는 장면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두 분은 모른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 맞추길 수 있다라고 안 믿고 있어요. 돌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돌아온 것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귀국길에 의혹을 전면 부인했어요. 한 언론 기자와의 짧은 답변이 있었는데 뭐라고 부인했는지 함께 보시죠.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이 대표와 전화한 적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쌍방울 전환사채 비자금 조성 의혹, 결국 이게 변호사비로 대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는데 회사에 전환사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 부인, 강력 부인입니다. 급기야 황제 도피에 대해서도 부인을 해요.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김치 먹고 생선회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하나?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신데 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황제 도피마저 부인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죠. 지금 부인을 할 때도 좀 골라가면서 부인을 해야 저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데 뭐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하다못해 황제 도피도 아니었다. 지옥같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서 횟감을 공수하고 저 쌍방울 계열사 중에서 연예 소속사가 있거든요. 연예기획사에서 뭐 연예인도 생일 파티 때 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골프도 쳤고 예. 거의 뭐 서울에서는 황제보다 더한 삶을 살다가 뭐 그거보다는 좀 못한 좀 도피 중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못하게 뭐 도피 중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산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일반 국민들이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더 호화롭다. 뭐 이런 느낌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서 별로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다라는 예.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 알겠어요. 자기 지금 부인해야겠죠. 그래야 뭐 범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황제 도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약간 좀 격앙된 반응을 김치 보이는 먹고 것. 생선회 좀 먹었다고 그게 황제 도피냐? 그죠. 막 서울에서 공수한, 한국에서 공수한 김치와 스시를 먹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황제냐. 아마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살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도피 중에 자기는 그거보다는 고생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물론 좀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범죄인이 왜 저렇게 뻔뻔한가, 왜 이렇게 당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범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 불법이고 본인도 일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일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중요한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황제 도피마저 부인을 했다. 글쎄요,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검찰이나 이제 재판부에서도 진술이 좀 일관적인가를 봐야 될 텐데 네. 황제 도피도 부인하면서 다른 의혹들도 같이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할지 수사기관도 좀 고민스럽겠군요. 뭐 고민스럽겠죠. 그러나 이제 저런 부분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겉으로 말하자면 기자들의 발언을 회피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에 말하자면 착묵해서 뭐 깊이 있게 볼 것 같지 않고 이미 말하자면 세장 안에 들어온 새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인들이 그 김승태 회장 같은 조재현 그 변호사가 특수통 출신이고 이미 이 정부하고 상당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약점이 사실은 이태영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태영 변호사는 누굽니까? 해경군 김씨 변호사인데 왜 그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 2019년 12월부터 근무했는가? 이게 가장 큰 약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잖아요. 아, 그렇군요. 쌍방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 부분도 여기 이태원 변호사와 연결돼 있고 그럼 왜 해경군 김씨 의혹 때 네. 이재명 대표 측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네, 그리고 지금 쌍방울로 갔다. 네, 그리고 그분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 법률 지원 단장까지 했다고요. 아하.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쌍방울 계열사의 비비안이라는 곳에 말하자면 임원으로 있었다면 사실은 더 이상 김성태 회장으로서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비안이라는 쌍방울 자회사의 임원으로 네.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해경군 김씨 변호인이 들어가 있었던 임원으로 거고. 가 있었습니까? 예, 1년 비비안이라는 반. 곳에? 예. 어. 그러니까 2019년 연말부터 2021년 그 1년 반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네네. 이 사람도 변호하고 저 사람도 변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고문 변호사로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회사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또 해경군 김씨 사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을 결코 떼잡아서 뭐 전화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부인하고는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들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미 검찰이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 내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아마 오늘은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청구합니까? 19일 날 새벽이니까 예. 적어도 18일 날 저녁, 내일 저녁에는 뭐 심야라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김성태 회장이 사실은 압송되면서 그 입에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모든 걸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황제 도피도 부인하잖아요. 아니 나가서 해먹고 생일 파티하고 골프 치고 또 여자 연예인 불러다가 놀고 하는데 이게 황제 도피가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그거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도피 여부도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눈에 뻔한 걸 거짓말 하는데 나머지 뭐 전환사채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안 했다 이거 자체도 본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환사채를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냐? 전환사채를 비자금 조성을 해요. 왜냐하면 김광선 변호사님은 이제 검찰에 계실 때 금융범죄 담당 수사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아니 뭐 금융범죄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전환사채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M&A를 한다든지 예. 어떤 돈의 세탁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돈 전환사채라는 게 돈 예, 세탁할 때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그런데 전환사채로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나는 전환사채로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뭐 전환사채로 이거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언론 보도된 것도 보면 뭐 어느 제우스 조합이 일을 하는데 돈을 몰아주고 뭐 전환사채를 어떻게 하고 세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로 비자금을 마련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네.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전환사채로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은 틀렸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만들 수 있다. 네, 전환사채로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또 대납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성태 회장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전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측근들과 관련된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변호사고 법률 지원단장까지 한 사람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전환사채에 개입을 해요. 거기에 대고 법률 캠프에 있던 변호사랄지 직원들이 가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되면서 대북 송금이랄지 대북 사업에 쌍방울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키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서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측근들이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자잘한 거 하나까지 다 아니다고 저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까 김수영 교수께서 얘기했잖아요. 인정할 건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돈 들여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 모든 걸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들이내미면 인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본인이 진술의 어떤 신비성 전체가 다 깨져버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김광산 변호사님의 어떤 의견이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전환사채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산 변호사님은 전환사채 자체가 비자금이나 돈 세탁에 다른 범죄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검찰 수사를 해봐야 또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일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장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 어제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그 체포와 송환 과정을 놓고 배경이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정하 대변인.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내복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한 장관은 이걸 해외 도피 중인 중범죄인이 일종의 보내는 말맞추기 신호는 종종 다른 범죄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진 않는다. 일종의 자신감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생활이 8개월째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검찰이 그 이후에 상당한 조사를 좀 계속 찾아왔었고, 예. 이런 걸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어제 저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시점, 일정 시점,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전체 틀이 구성된 단계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지금 검찰 쪽에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도 서로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어떤 연결 통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뭔가 이미 관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문제, 예. 여기에서 상당히 범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정하 대변인 의견입니다. 네, 추측입니다. 또 한 대목이 뭐냐면 이 한동훈 장관이 저런 표현을 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정치 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 단계가 지났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이전에 뭐 민주당이 너무 힘으로 억압을 한다,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라고 했던 표현보다는 조금 넘어가는 표현이에요. 어허. 그러면 그 단계를 지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사법당국에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확인이 된 것이 예.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박정하 수석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두 번째 부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김성태 전 회장을 데려오는 과정이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깡패를 잡아오는 데의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김성태를 지금 딱 요 시기에 데려온 거 아니야? 맞춰서. 라고 음모론적인 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배후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 김성태 뒤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정치인 누구랑 이렇게 짜고 이런 범죄들을 벌이고 있느냐를 국민들은 더 궁금해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럼 한 장관의 이 발언에는 그 깡패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뭐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하도 이제 민주당이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범죄 혐의자를 고생 끝에 잡아서 참 다행이다, 환영한다, 철저한 수사를 예.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논평이 나와야 되는데 잘 잡았다, 이래야 잘 된다. 잡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잡았냐, 이재명 대표가 소환하고 나온 그때 왜 하필 김성태를 잡았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랑 뭔가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들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 도대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왜 도대체 깡패 수사랑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엮여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이거는 깡패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혹은 음모론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검찰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도만 얘기해야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이, 물론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줄여서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 정치가 그렇게 나쁜 거라면 왜 자기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합니까? 자기들도 담백하게, 뭐 이재명 대표도 담백하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오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성남FC 이것과는 별건이지만 그 앞에서 얼마나 길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은 다 정해놨다,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인 선동 엄청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선동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요만한 말만 해도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다, 뭐 정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쁜 거면 자기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전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대목은 뭐 이런 대목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제 없는 죄도 검찰이 일종의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아마 문제 제기가 민주당의 비판의 어떤 대목인 것 같고요. 김용주 의원님 어떠십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을 실시간 중계하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있다.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한 장관이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가 국민들은 궁금하다, 이렇게 아마 받아친 대목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 국내 송환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꾸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덫을 쳐놓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에 대해서 땡큐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실제 나쁜 짓을 한 혐의자를 생환해서 체포해서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검찰총장이라든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혐의자를 빨리 잡아온 것에 대해서 방금 김수현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이라도 잡아와서 사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잡아왔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마녀사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것은 인권하고도 무관한 거고요, 정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 또 그것도 젊은 정치인인 장경태 최고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민망한 짓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와 당과 구분하자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일부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도 조작 수사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이제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문제 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백하다면 지도부의 그런 논평은 좀 자제돼야 된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태협의 전 직원이 김성태 후원금 3억을 북한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본부장 A씨, 아태협입니다. 2019년 1월 안부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3억 상당을 180만 위안화로 바꿔, 중국 돈이죠, 북측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안 회장이 수표로 1억 원 3장 줬다. 나중에 그 돈이 김성태 돈이란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공판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태협의 전 본부장의 발언입니다. 안 회장이 북한에 돈 주기 위해 쌍방울에서 많은 사람이 출장 갔는데 우린 둘이서 이만큼 해결했다며 자랑하듯 말했다. 쌍방울도 북한에 돈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 이미 공판 과정에서 박정호 의원님,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도 대북송금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태협 본부장의 지금 진술을 보면요, 안부수 회장이 준 3억, 1억짜리 착착착, 이것도 김성태 돈이다. 그리고 이거 북한에 줬다. 이거는 외환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교육길에서 얘기했던 내 돈으로 줬다는 그 외화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던 수표 3장, 1억짜리 수표 3장, 이거는 그 빠질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렇게 인정을 한 거고, 그 외의 금액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내돈내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 문제예요. 국내 문제에서 이게 범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북송금 문제는 그냥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생긴 그 국제사회 UN 제재, 그리고 미국 자체에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 줄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문제, 또 한 줄기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연관되어 있는 대북 불법 송금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대북 불법 송금의 문제에 자칫 어느 특정 정당이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거나 그래서 특정 정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이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고 상당히 저는 위험하고 걱정되고 우리가 감내하기도 어려운 그런 2차적인 부작용 효과까지도 있을 그런 범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정아 수석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 돈도 주지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 개인 돈 주었다. 대북 사업 따내기 위해서 준 것뿐이다. 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회사 돈을 줬다면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이 커지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전략적인 진술을 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일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의원직 임기 만료 직전 2020년 5월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상근 사회이사 재직 중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A씨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좌했고 당대표 시절 4급 보좌관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비리 관련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및 이해찬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같은 시기 이 보좌관 A씨가 잠적을 했다라고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전직 보좌관 A씨인데 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이사로 또 이해찬 의원의 임기가 이제 끝날 때쯤 딱 쌍방울로 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이니까 꽤 오래 전부터 보좌관 이전에 비서관부터 수행 비서로 계속 뭐 운전을 해오면서 이렇게 커갔고 저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친한 그렇습니까?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분한테 이제 뭐 그동안에 비서라는 직위에서 보좌관이라는 직위로 올리면서 계속 옆에 따라다니게 할 정도로 두터운 부분인데 이제 본인이 임기가 끝나니까 예. 오랫동안 직원에서 자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얻게 했는데 아마 그렇게 쌍방울 지금 이제 미래산업이라는 곳에 계열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건 좀 더 네.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깡패 배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7일 설 연휴 끝나고 직후죠. 27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토라인 27일에 갈까 말까. 아까는 아는가 모르는가. 이번에는 갈까 말까. 이번엔 대장동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7일에 소환을 통보할 걸 시사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통보했군요. 설 이후인 27일, 30일을 제시했다. 대장동 의혹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주요 혐의는 1. 배임. 민간 사업자의 대장동 배당 이익 4,040억 원을 몰아줬다.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다. 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성남 도계공의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위례 관련된 것이죠. 주요 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소환에 응할까요? 앞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이번엔 대장동과 위례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27, 31일에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권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면서 이겼어요. 약속 시간 때문에. 이번 소환에는 좀 응하실 막 생각이 치는 좀 말고 네, 그냥 할까. 안에서 소환 관련 논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백프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대표님 대변인께서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네. 자, 우리 대변인께서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김효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중앙지검입니다. 27일, 30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번엔 지금 전 영상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 소환에 응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합의된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 때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최종 그거를 판단을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전에도 당대표가 이제 소환 출두를 받았을 때 출두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나가겠다. 그렇지만 뭐 주변의 최고위원들은 이거는 명백한 검찰의 탄압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결정을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아질 것 같은데 아마 내부에서 이제 지도부 쪽은 그래도 아직은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다라는. 지도부 쪽은 조심스럽지만 나가지 말라 쪽이 예, 우세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검찰의 조작이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사법 쿠데타고 이게 명백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나가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1차 출두처럼 할 것인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모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의원들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낼 것이다. 그럼 17대 또 선배 국회의원을 하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글쎄요, 이제 뭐 당당하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당 지도부들은 방금 대변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나가지 말라는 쪽이고 의총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경론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당의 문제는 좀 구분하자. 따르고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두 가지 지난 성남 FC 건하고 대장동 건하고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중압감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류도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기류일까요? 어제 당 지도부와 검 출석 여부를 상의했다는 보도예요. 친명계 대다수는 가지 마라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소로 답을 정해둔 채로 답정 기소 계속 불러서 망신만 주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뭐러 가냐? 반발을 했습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 이 대표 재판 준비 위해 법원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안 가면 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 세간의 그런 의혹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는데 지난번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인파와 함께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검찰에 갔어요. 그런데 정작 조사를 받을 땐 답변서 몇 장만 내놓고 이걸로 가름한다라는 태도를 일부 보여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혹시 모를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검찰 조사에 이렇게 성실히 임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아닌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송환에 불응을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검찰은 보니까 뭐 소환해서 부르나 부르지 않으나 조사 안 받느나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봤자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처럼 몇 장 진술서 써가지고 와서 아니 그것 보고 조서 타이핑해라.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대장동 유례 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이 구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일일이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면 왜 부릅니까 검찰은? 아니 근데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를 다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송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합니까? 청구합니까?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은 와봤자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답정 부인이라고 생각할 거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정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죠. 왜 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냐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죄가 인정된다고. 근데 그걸 설계했다고 하고 가장 총지휘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조사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진술이랄지 문건이랄지 여러 가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게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떤 형식으로 결정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거 안 나가는 것도 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거고 체포 동의안은 뭐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이제 법원 가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소환에 거부했어요. 그러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뭔가 증거인멸이랄지 뭐 도주 근데 그런 뉘앙스를 풍겨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딜레마적 상황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성남FC 때도 부르고 뭐 건건이 이렇게 다 부르는 거는 망신주기가 아니냐. 검찰은 어차피 기소로 정해놓은 건 아니냐라는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팀 다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고 이 대장동 위례는 별도의 혐의고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수사의 프로토콜이 다르다라고 검찰은 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상당히 궁금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봤던 보도처럼 이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된다면 김관선 변호사 얘기대로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어질 텐데 박정하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혹여 이 대표가 이제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당연히 부결되죠.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서 봤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무슨 뭐 어떤 분은 민방위 훈련했느냐, 명방위 훈련했느냐, 또 우리 예행 연습이다, 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있었던 거죠. 방탄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딱 방탄이에요. 1월 달에는 보통 국회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12월 예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1월 달 국회 열어놓고 있는데 요새 지금 며칠 동안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17일입니까? 본회의 상임위 한 번도 열린 적 없어요. 그냥 국회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비해서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2월 달 가면 또 국회 열을 거예요. 그럼 열어놓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하든 아니면 구속영장이 날라오든 다 거부하면서 이 의사당 내에서 숨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방탄이고요. 어제 민주당 내에서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그 정치 쇼다, 뭐 명절을 앞둔 뭐 언론 플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에요.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왜 정당이 나와서 이게 죄가 있느니 없느니 가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갑론을박을 해요. 당당하면 나가서 조사받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언제까지 국민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방탄국회의 바로 본연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자, 국민의힘의 이제 박정호 수석은 이게 방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걸 힘자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범죄 수사고 사적 보복의 영역이 아닌데 왜 다수당의 힘 자랑 뒤에 숨느냐, 그 단계 지났다라고 비판을 한 셈인데요. 김혜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한 장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정당한 사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들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게 단지 어떤 사법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제도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기사가 뭐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출두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변호사한테 뭐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진행 사항들이 언론에 나왔고요. 지난주에 출두하고 나서도 계속 바로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뭐 원래 몇 시까지만 뭐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거나 아니면 그때 누구 얘기를 했더니 뭐 깜짝 놀라더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정치를 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이면 국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쎄요, 민주당이 힘이 더 셀까요? 저는 지금 훨씬 검찰이 더 힘이 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방탄은 사실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투쟁들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방패 삼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과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특히 내년에 총선에서는 윤 정부의 중간 선거지 제일 야당의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나치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혜원 전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이 소환 통보는 설 밥상 소환을 바란 것이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소환할 거면 그때 통보했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얘기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 검찰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쇼다. 설 연휴 끝나고 소환할 거면 그때 얘기해야지 왜 지금 언론에 흘리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여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박정하 수석, 말로만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비리, 범죄 드라마 이제는 끝맺을 때.
장동혁 대변인, 이 대표 소환 국민 모두 예상했는데 민주당만 이해 못한다.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하는 민주당다운 태도다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뿐 아니라 박영선 전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사적인 문제 있을 때는 당이 좀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트랙, 의미 심장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리스크와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싸울 때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분리해야 될 때는 분리해야 되는데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부분은 공익의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박영선 장관이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당이 이렇게 사당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투트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싸울 땐 좀 싸우지만 싹 판단해서 이게 좀 혐의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의혹이 있을 때는 당 지도부나 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전면으로 소위 방탄 논란을 무릅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일종의 우회적인 비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구분하기 투트랙이 쉽지 않다.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데 혼자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와 시선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 논평입니다. 대변인 논평만큼은 조금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리 부분은 좀 논평을 자제하거나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전체화시키고 전체 얘기, 당의 전체적인 어떤 압박으로 이렇게 뒤섞어 버리면 사실은 당 전체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뭔가 구속되거나 잘못했을 때 당에 오는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이게 뭐 혐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플랜 B를 생각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 대장동 내지 위례와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의 이면 계약을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면 계약은 뭐고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는 건 또 뭡니까? 한번 보시죠. SBS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들과 시공권을 넘기고, 그러니까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주고 미리 사전에, 이거 불법인데, 자금 조달해 줄 걸 이면으로 약속했다라는 일종의 의혹입니다. 의혹이에요. 호반건설 부인하고 있어요. 의혹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했다라고 이른바 남욱 변호사 위례 신도시 민간 사업자들과 호반건설 간의 이면 계약건을 시장에게 보고했다. 직보했다 그것도. 라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위례 사업 때 호반건설 시공자로 내정된 건을 두고 이거 남욱 변호사랑 호반이랑 짰네, 짰어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검찰의 의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심입니다. 이 대표 측 확인 어렵다. 확인 어렵다.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 사실을 이 시장에게 직보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확인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위례 신도시를 사업하는데 역시 대장동 일당이 관여를 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민간 사업자였고 시공사는 호반건설이 선정이 돼서 시공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은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욱 등 민간 사업자랑 호방건설이 서로 자금 대주고 그러면 니네가 시공해라고 미리 다 짬짬이로 유명 계약을 해놓고 있었어요. 라는 걸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그 당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유래 푸른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일종의 회사죠. 이제 설립해가지고 유래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일종의 개발 사업인데 이제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땅을 일부 계약금 주고 뭐 매수해야 하고 또 인허가 관련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몇백억씩 막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남욱이라는 민간업자가 만약에 성남시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욱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호방건설로부터 돈을 좀 자금 조달을 받은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호방건설에 시공권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건 민간 영역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성남시가 굉장히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눈 뜨고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랑 시공사랑 다 자기들끼리 해놓기 임원 계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 거기에 개입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래 남욱이? 그러면 호방건설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알아서 아무튼 유래 사업만 잘 진행하면 돼. 왜 민간 사업자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공모지침이랄지 내부 비밀을 다 지금 건네줘 가지고 유래에서 엄청난 수익을 또 얻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시장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 결제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나는 내부적으로 뭐 서로 어떻게 공모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되지만 그래 시공사 그러면 미리 호방건설에서 돈 받아갖고 진행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한통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검찰이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 호방건설 관계자랄지 관여했던 직원들도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 유래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 제공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한 거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뭐가 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이 의혹 보도인데 좀 보도가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믿기 힘든 보도인데 김효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뭐 그동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위례랄지 백현동이랄지 여러 가지 또 확전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나 대표 측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저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다 보면 계속 그쪽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어차피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뭐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지금 또 소환까지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들은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27일 내지 30일에 조사한 뒤에 성남FC와 묶어서 영장을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검찰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 결재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 및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성남FC 사건 플러스 대장동을 묶어서 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한다. 잇따른 영장 청구 시는 정치적 부담이 관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영장 청구하면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아요.
국회로 넘어가요. 본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회기 중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이거 어차피 계속 영장 청구해봤자 정치적으로 부담만 진다. 그러니까 묶어서 한 번에 가자. 혐의를 모아 영장 청구 시 발부 가능성도 높다. 이런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 이제 불체포 특권 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한 번에 모아서 하자. 성남 FC랑 뭐 위례 대장동 묶어서 가자.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도 성남 FC의 경우에 단독으로 영장 청구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본회의를 네. 거치니까 네, 네. 법원 판단은 그 다음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가고 또 실제적으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이미 녹내온 케이스처럼 아마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 수순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물 흐르듯이 그다음 수순으로 하나하나 쪼아가고 아까 이미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뭐 피해갈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제는 바로 이제 진실 부분으로 남아있다. 절차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어떤 뭐 출두 요청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묶어서 하냐? 하려면 따로 하지.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그거 왜 묶냐? 따로 하는 것이 더 반발이 크죠. 왜 두 번, 세 번 욕보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묶는 게 낫습니까? 또? 두 번, 세 번 할 것 한 번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또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매번 오라 그래, 세 번 나오라는 것보다 묶어서 두 번 혹은 한 번에 하는 것 묶는 게 낫다.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난 건 또 낫다. 네. 예. 묶기도 합니까, 김 변호사님? 저건 좀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죠. 네, 성남 FC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다르잖아, 수사팀이요. 대장동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하면 성남지청에서 영장 청구하고 이게 만약에 발부가 되면 기소가 됐을 때 뭐 이승에서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 더군다나 관할이 다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기소하고 따로따로 재판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이 갈 수 있죠. 영장 청구, 성남 FC 청구했는데 또 대장동 청구하고 또 나중에 이제 변호사대나 관련되었고 만약에 범죄 혐의에 인정되면 청구하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가고 지금 같이 청구하는 데서는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되는데 청구할 때마다 부결시키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묶는 게 낫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묶을 수도 있다. 양쪽 다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묶는 게 낫다. 뭐 낫다니까 난 거겠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초읽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 결국 나 전 의원의 출마로 이어질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나 출사표 초읽기. 이 이야기에 앞서 화두로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의 여론조사에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는 대통령의 여론조사와 연관이 있다. 있을까 없을까? 국정 지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트리뷴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40.9%까지 올랐습니다. 1월 첫째 주에 40.9%, 그리고 그 이전에 연말 12월 다섯째 주에도 40.0%, 41.2%, 41.1%, 연말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이 여론조사에서 돌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이 시기에 맞춰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율 39.3%, 뭐 미세한 차이이긴 합니다만 앞자릿수가 3으로 떨어졌습니다. 30%대로 떨어졌고요. 하락했고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8.4%로 올랐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엄청난 투자 약속까지 받았는데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진 걸까요? 부정평가 요인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대통령실의 갈등이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5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겁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당의 수석으로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계셨고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진 겁니까? 좋았는데. 글쎄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전당대회 내에서의 갈등 양상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40% 이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던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분명히 지금 지난주 있었던 지지난주 있었던 국민의힘 내부의 전당대회 관련한 갈등, 이게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뭐 제가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만 어쨌든 전당대회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과정에 대통령한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범위든 영향을 미치고 그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기후대사랑 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대표를 해임한 것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갈등 양상이 길어지는 것,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 측에서 대표 출마 여부를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과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과정에 마치 대통령실의 의견을 묻는 듯한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많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전당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상적인 모습들이 연출되는 과정들이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지지층들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려 한다라는 인상을 씌워준 게 저는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가 떨어진 영향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나경원 사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대통령실이 보인 태도와 뭐 이런 것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을 해임한 것 대통령의 결정이다. 저에 대한 해임은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누군가가 왜곡이 있었다. 그래서 나를 해임한 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을 비판하고 있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략은 철저하게 뭐랄까요? 친윤 내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해임하게끔 왜곡한 주변의 참모들을 내지는 친윤들이 잘못이지 대통령이 결국은 잘못 판단한 거다. 하지만 난 존경한다. 존중한다. 라는 한 함수로 따지면 4차 함수의 글을 띄웠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김수영 교수님 다시 나오셨는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오늘 바쁜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손해는 대통령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이 글, 이 입장, 이 스탠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제일 두려운 게 반윤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떠받드는
소위 말하는 반윤 인사들의 말들이 제일 좌불 안석일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데도 혹시라도 뭐 이준석 대표가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뭐 김웅 의원이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이런 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 나가신 사이에 어떻게든 나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UAE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주해 온 것에 대해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임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잘라버렸는데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아예 단칼에 거절해 버렸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에게 생각이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반격을 한 거죠. 아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중간에 이간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해를 사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신 것이지 자기에게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다 일관돼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와의 사이는 너무나 공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예뻐하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든 행보가 지금 다 그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난 어쨌든 당대표에 나갈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죠.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도 연일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 나자에 나를 썼어요. 어쩌다 이 지경 안타깝다. 어제 올린 글에 누가 이리 민감한가 봤더니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과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나 대표님 어쩌다 저분들의 응원을.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죠. 장제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도 나경원 전 원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 전 의원 측에 박종희 전 의원이 장제원 말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은 좀 말 조심을 좀 해야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경선전을 진두지휘하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저는 굉장히 그 초조함의 발로 아닌가. 나경원은 전 대표가 계속 독보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김기현 의원은 뜨지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진윤 의원들이 나서서 나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언행에 아주 신중을 해야 됩니다. 친윤 대 그렇지 않은 계파 대결 양상까지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에 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입니다.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장철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장연대 타령입니까? 그러다 김치 또 깨질까 걱정됩니다. 못 믿겠고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당원을 다시 바꿔서 대통령이 그냥 총재로서 당대표 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인데요. 나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으면은 기후대사직하고 저출산 고령화위원장직에서 해임 안 됐겠죠? 글쎄요, 그건 또 모르죠. 그것 때문에 해임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뭐 해임 안 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간에 꼭 단순히 어떤 당권 도전만 가지고 그 부분이 된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이견인지 또 그거는 또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리스크가 나경원 리스크가 아니라고 봐요. 김기현 리스크고 장제원 리스크예요. 말하자면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인기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대표로 만들려고 해. 또 하나는 나경원 대표 그렇게 찍어내면 되지 그걸 왜 반윤까지 만들려고 해. 이런 데 대한 반발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이 한심한 게요. 배현진 의원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도 사선의 하늘 같은 선배 정치인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홀로 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선두급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한테 리스크. 지금 현재 정말 제일 불충 아닙니까?
대통령 선도에서 외국에 가서 지금 말하자면 중요한 어떤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게 내부 총질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저런 부분은 저는 정말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할 일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친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